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오피스텔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많은 수요자들이 이 아파트의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폼에 따르면 과천에서 10월에 분양 예정인 한 오피스텔의 분양가는요, 최소 15억 원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가는 높지만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는 인식 때문에 투자자들은 웃돈을 노리고 있고요. 실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오피스텔을 찾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다양한 수요가 몰리며 올해 오피스텔 거래량과 또 가격 모두 급증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우선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지금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자, 실시간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하고요. 자,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 도움 얻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 채워보겠습니다. 레인메이커 이조원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좀 비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사님 오늘 저희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성동구의 마지막 개발지입니다. 용답동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너무 갖고 싶어 하시는 또 지역이죠. 광진구 자양동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이유가 있는 두 지역의 부동산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2억 8,600만 원에서 2억 8,9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오피스텔 유형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성동구에서 이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피스 라인이라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장안평역 주변으로 어떤 이야기들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형 오피스텔 소개드리는데요. 이 지역에는 오피스텔밖에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 르네상스 개발과 함께 그리고 한강 지천 개발이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을 지나는 모든 물길을 주변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서울시 계획이고요. 아마 이게 한강 르네상스보다 더 일찍 실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동구 용답동인데요. 용답동은 청계천과 중랑천이 만나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도 유일하게 그 동대문구가 접해 있으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치 제투성이가 신데렐라가 되듯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지역입니다. 현재도 굉장히 빠른 변화를 갖고 있는 지역이죠. 자, 우선 지금 현재 입지를 좀 보시면 5호선 장안평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장안평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익숙한 분도 있으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5호선 라인이 지난다는 것은 바로 업무단지 라인과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7호선 군자역과 만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강남의 접근성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버스를 타든 아니면 지하철을 타든 20분대로 바로 강북의 광화문 여의도 그리고 강남의 청담, 강남까지 업무단지 그리고 송파, 잠실 업무단지까지 이 세 개의 주요 업무단지를 모두 20분대로 갈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이곳에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있고 또 그 주거 시설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거비의 가성비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주변 지역들에 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곳에서 지금 그 거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아주 지역적인 그 가까운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왕십리역과 그리고 청량리역이 굉장히 또 가까운 위치입니다. 이 청량리는 아시다시피 63빌딩 높이의 거의 9개 동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죠. 그리고 주변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역시나 GTX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노선들이 또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역은 원래부터 4개의 노선이 지나는 이 쿼트로플 역세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또 GTX 노선들이라든지 동북선이라든지 이런 노선들이 확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동구 용답동에 눈여겨보셔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차트와 다르게 굉장히 지금 복잡해졌죠. 왜냐하면 이 장안평역 이 역세권에 꼭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아래 부분이 이 용답동인데요. 이 용답동은 이미 성동구가 갖고 있는 서울숲과 같은 용답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안에 인접한 곳에 중남재생물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기피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지하로 들어가면서 이 일대의 유유부지가 상당히 개발이 되는 것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히 물재생 관련 바로 미래의 우리 먹거리죠. 그런 재생 관련 에너지 사업에 관련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적단지, 업무단지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에 앞서 지금 장안편역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자동차 매매 중고시장인데 이것도 역시 현대화 사업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제 조합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4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많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못난이었다가 굉장히 예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그 위쪽에 위치한 동대문구 장안동과 그리고 답심리 쪽에서는 또 호재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 답심리 뉴타운으로 인해서 파크자이라든지 17구역에 대한 이제 일반 분양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곳에 중산층 이상의 이러한 신축 아파트촌이 또 마련이 되고요. 용답동 안에서도 용담 108-1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1,700세대의 자이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곳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 일대의 소비에 굉장한 그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빌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싼 땅이 3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피스텔 위주로 들어오는데 오피스텔도 1인 가구 위주로 원룸이나 1.5룸이 가장 큰 평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것이 투룸이기 때문에 가장 희소성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바로 이런 것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변 지역에 보면 이제 중랑천의 동부간선도로의 수변공원화 이런 것도 여러분 바로 착공에 9월에 들어갔다는 거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있을까 좀 우리가 지금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안평역 주변에 지구단위계 구역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동구 용답동과 그리고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를 다 아우릅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것은 국내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의 자동차 산업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대화시켜서요. 미래 자동차 산업과 그리고 청년 창업 이런 것들을 융봉합시켜서 이곳에 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업무단지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주거를 이제 오피스텔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편의시설들과 복합시설들, 상업시설들이 역세권 위주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단지와 그리고
공원과 그리고 상업시설과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우러져 있는 아주 집약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계획도시죠. 자, 그래서 이 장안평 일대의 역세권 중심에 이 투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께 투자를 하시면 수익률이 굉장히 수익성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시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말씀드렸듯이 투룸 오피스텔이 지금도 인기가 있지만 이 지역엔 특히 희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안평역회 아래쪽에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곳에는 바로 용답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숲과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1차는 일부 공원이 만들어졌고 2차는 중랑 그 하수처리장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또다시 2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바로 여기에 물재생 관련 그런 강소기업과 그 청년 창업 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재생 에너지에 대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가운데 서울의 한가운데 가장 좋은 노른자 땅에 이런 기피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더뎠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걷어내고 이제는 이곳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형 그런 산업단지와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 업무단지 그리고 여기에 또 주거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 앞에 서울숲과 같은 공원이 생기면서 그 주변 지역으로 카페거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일대가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그런 것을 몇 년 후에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개발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빨라졌죠. 서울시가 지금 그 청담동의 영동대로와 그리고 석관동까지 이르는 10.4km 구간을 공사를 합니다. 8차선 도로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수변 공원을 만드는데 여기가 굉장히 또 예쁘게 지천 르네상스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들이 굉장히 지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청담동 마이스 산업단지와 영동대로 지하 도로 그쪽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과 업무단지로서의 그런 연결성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나중에 이곳이 용답동의 자율 운행 그런 시범 단지로 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이 마이스 산업단지의 많은 바이어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곳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입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왕십리와 청량이라는 이 두 가지의 아주 교통 허브를 갖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이 왕십리는 특히 5호선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GTX C노선과 앞으로 동북선이 여기에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청량리역과도 굉장히 또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GTX A, B, C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요지가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면목선이 내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면목선 역시 이 장안동과 그리고 용담동 일대, 장안평 일대에 굉장한 또 그런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이 일대에 현재로서도 굉장히 많은 또 상권과 병원과 그리고 은행과 메디컬 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인근 지역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거기에 초역세권에 위치한 희소한 바로 용답동의 투룸에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권에다가 교통까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소식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성동구 용답동의 오피스텔인데 이게 원룸이 아니라 투룸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거든요. 투룸 오피스텔을 가격하고요. 맞는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신축으로 지금 지어진 것 중에 투룸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가격대가 없다는 거죠. 2억 8,600에서 2억 8,900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 분양되고 있는 이 원룸 가격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 가격대가 굉장히 큰 여러분께 수익성을 안겨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그 전세에 대해서 좀 불안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세를 미리 맞춰놨습니다.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맞춰 있기 때문에 갭 투자 금액은 2,900에서 3,600,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서울시 지천 르네상스의 또 하나의 수혜지입니다. 그리고 장안평 역세권 개발과 그리고 이거
이것은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될 지역입니다. 그만큼 또 업무 단지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청량리와 왕십리 이런 이 교통 허브의 그 접근성 때문에 굉장히 또 교통적으로 또 집가 상승까지 이룰 수 있는 지역이고요. 성동구에서 지금 마지막 저평가 개발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면서 천천히 그러면서도 아주 큰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2의 서울숲을 지금 그리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숲의 성공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용답공원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아마 가늠하실 수 있겠고요. 용답공에서 지금 초역세권의 신축 오피스텔인데 투룸입니다. 가장 유일한 신축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 경쟁력 굉장히 좋고요. 이미 전세 완료된 그래서 마음까지 편안한 그런 투자 물건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서울숲을 꿈꿔보면서 성동구 용답동에서 귀한 투룸 오피스텔로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쪽 가보겠습니다. 7호선 뚝섬 유원지역 역세권에서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주택을 만나볼 건데요.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광진구 쪽입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한강과 가까이에 있다. 이것도 물론 좋지만은 어떤 다른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님이 주목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위치하고요. 기대되는 개발 호재 함께 만나볼까요? 네, 자양동 여러분 굉장히 많이 여러분께서 찾으시는 곳입니다. 강남과 그리고 잠실과 마주보고 있고요. 또 강남과 잠실에 가장 큰 국내 최대의 개발 사업들이 잡혀 있죠. 그래서 그 수혜 효과가 아주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자양동 하면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원하시는데 사실 물건이 별로 없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투자를 좀 더 좀 가속화시킨 것이 이제 고도 제한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그 용역 결과는 몇 년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 한강 주변이 이제 앞으로 개발권에 들어왔고 정말 많이 개발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의의를 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것이 자양 2동입니다. 지금 자양 4동, 3동, 2동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4동 쪽에서는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도 있죠. 그래서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 한강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양동은 사실 역세권보다 한강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더욱더 투자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죠.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시세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양동의 가치가 상당히 날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워낙 그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강을 끼고 있는 이런 뚝섬 유원지를 이용할 수 있는 또 주거 만족도도 있고요. 그리고 건너가면 바로 강남이기 때문에 그 개발 수혜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 광진구 자체적으로도 지금 구의자당 재정비 촉진 지구라든지 동서울 종합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중고 그 의료 단지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자체적인 개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성수동 전략 정비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강남의 업무단지, 잠실의 업무단지뿐만 아니라 성수동에 또 IT밸리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많은 또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많은 엔터테인먼트, SM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와 또 현대글로비스 이런 이 대기업들이 또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굉장히 또 많이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의 이 개발 사업들이 언제 시작이 되냐? 벌써 시작이 됐죠. 1, 2, 3단계로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현대-GBC는 벌써 착공에 들어갔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올해 6월에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도 착공이 들어갔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바로 이 잠실 마일스 산업단지 이 정도의 착공이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착공과 함께 앞으로 완공 시기도 한 10년 이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자양동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양동이 갖고 있는 또 건대 입구의 그 진입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대 입구요. 여기선 2호선과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일대는 이미 이 강남 못지않은 그런 상권과 그리고 많은 편의시설들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건대 병원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아주 그 선호되는 그런 주거 입지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어린이 대공원과 뚝섬 한강공원, 서울숲 이것들이 그 지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 공원들,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이곳을 선호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곳의 지역 가치를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재개발 얘기를 좀 해보죠. 서울시가 굉장히 지금 그 재개발 때문에 뜨겁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까지 이제 발표가 공모가 지금 시작이 돼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자양 그 7구역과 1구역, 그러니까 자양 4동의 1구역은 이미 재건축이 되고 있고 7구역은 또 재건축이 해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났죠.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결정이 난 것 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자양 4동인데요. 한강변 쪽에 있는 여기 1구역과 2구역 쪽에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한강이 좋구나, 한강이 먼저 시작하는구나, 또 이러한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이동 쪽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요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자양 7구역은 3동입니다만 3동은 거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우성아파트와 자양 7구역을 비롯해서 모두 아파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가장 한강변에 가까우면서 4동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2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동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커지겠다라고 보시고요. 2동 옆에 위치를 하고 있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러한 지역 가치를 더욱더 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6년 정도 있으면 완성이 될 건데요. 첨단 업무단지가 이곳에 생기죠. 행정타운과. 그래서 그러한 지가 상승,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여기는 프로퍼티 그 신세계 프로퍼티가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남처럼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상업 유통 시설들이 바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롯데 타운과 또 대칭각을 이루면서 상당히 이 광진구 자양동 일대의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에서 주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변에서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 만나봤고요. 재개발 붐이 지금 서울 안에서 뜨겁게 일고 있는데 이곳 광진구 자양동이 이미 주변이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시세가 반영된 걸 기대해 보면서 가격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가격이 좀 섞여 있습니다. 투룸과 그리고 쓰리룸이 좀 섞여 있고요. 투룸은 이제 4억 8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쓰리룸은 한 5억 6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임대 금액은 투룸이 한 4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쓰리룸이 4억 9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7천에서 8천 정도 최소적으로 여러분께서 갭 투자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뭐 여유를 갖고 있으신 분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양동을 투자를 할 때 자양동을 투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 재개발 때문이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꼭 재개발이 되지 않아도 일단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강남과 잠실 그런 그 말스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해서 배구 주거지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낼 거고요. 그로 인한 시세 차익과 또 지가 상승까지 여러분께서 갖고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한강이라는 입지가 자양동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우수하고 또 독특하고 그리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바로 입지의 장점인데요. 따라서 이 한강에 가장 가까울수록 자양동의 입지는 여러분께서 지금 투자하시는데 어떤 가이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의자양 재정비 사업 촉진지구, 그리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까지 광진구 안에 위치한 행정타운, 첨단 업무단지의 이런 개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자체적인 자족 도시면서 지가 상승까지도
또 이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향후 이 지금 4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한강의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완화가 정확하게 나오고 몇 년 뒤에 그리고 요번에 또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다른 지역의 동의율 이런 걸 봐서 어느 정도 주변 지역들이 개발에 이제 시작이 들어가면 주변 지역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께서 자양동은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안에서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마음이 좀 조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곳에 투자할 때 유의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계속 여기 자양동에서 역세권과 또 한강과 이것이 같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3동이나 그러니까 역세권 특히 이제 뭐 7호선이다 이런 것들은 3동과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촌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빌라를 투자를 해서 초역세권의 빌라를 찾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은 자양동의 위치나 입지, 특성을 좀 아시고 한강 주변에 2동과 4동 쪽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의점들 체크해 보시고 저희는 광진구 자양동 재개발 기대감이 가득하고 이미 주변에서 진행 중인 곳에서 주택 만나봤습니다. 자, 전화 주시면 1:1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개발의 유망 지역의 중장기 투자 방법에 대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특히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요, 강남 지역 그리고 강북을 가리지 않고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두 곳 모두 가볼 것 같은데 지역 소개부터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이런 부동산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정책 방향,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걸 예측하고서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지와 호재가 굉장히 좋은 곳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남에 위치한 역삼동과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 이 두 지역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과 함께 입지가 좋은 두 지역으로 가볼 텐데 첫 번째 강남 쪽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이곳은 역삼역 역세권에서 원룸과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가격 볼까요? 시세는 약 3억 3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강남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열기가 뜨겁죠. 자, 강남구 역삼동이면 이 회사들이 즐비한 테헤란로 근처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오피스텔 주변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지역 강남구 역삼동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건데요. 전국에는 약 1,800만 명의 이런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런 근로자가 있는 것이 바로 서울이 되겠죠. 하지만 또 서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 바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 약 95만 명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설 주변 지역의 호재가 있는 지역들,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호재가 또 완성이 된다면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또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이러한 일자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이런 우수한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지역이 역삼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도권 1인 가구 변화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서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2%,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형 가구가 원하는 이런 소형 평수에도 한번 그 니즈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런 가격 상승들, 공동주택 가격 상승들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를 필두로 해서 주변 지역에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나 또 외곽 지역까지도 지금 이런 가격 상승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서울의 이런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 원, 과거에 10억에서 11억 원을 현재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강남구 1위에 해당할 정도로 이런 무서운 가격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한 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강남 역삼동 주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는요, 2호선과 또 위쪽으로는 9호선을 이렇게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2호선, 서울을 순환하는 그런 노선과 또 강남을 관통하는 9호선 라인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 옆으로 또 이런 강남역까지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고, 또 이곳에는 그 신분당선, 이런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되어 있지만 추후 이런 4차 국가철도망에 저쪽 위쪽에 있는 삼성역까지도 추후 노선이 확장되어지는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우측에는 수인분당선, 또 뭐 3호선에 7호선에 지하철 노선만 보더라도 서울 전 지역 어디로 이동하시기에도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의 환경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이러한 국제기록 복합지구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역삼동이 되겠는데요. 강남역의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테헤란로의 벤터산업벨트, 이곳 국제기록 복합지구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위쪽으로의 9호선 라인의 봉은사로의 이런 의료산업 관광벨트 이런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또 탁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남의 상권이 채 인접해 있고 이곳 역시 역삼동 바로 채 인접해 있는데요. 위쪽에는 또 노년의 신사 상권과 또 위쪽에는 또 청담의 이런 라인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강남의 이런 상권이 더더욱 확장되어지는 부분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는데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서초대로의 이런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바로 용적률 상향과 종상향으로 인해서 지금 상업지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강남역 옆으로 서초까지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강남의 이런 상권, 역삼의 테헤란로의 위상이 점점점 올라가는 그러한 개발 호재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업무단지 밀집 지역에다가 상권도 워낙에 풍부한 지역이죠. 하지만 앞으로 남은 개발 호재가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자, 역삼동에서 저희가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 때 기대할 만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호재,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호재가 되겠죠. 바로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 소식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에서 이루는 부분과 또 잠실의 이런 수변공원, 그리고 잠실의 이런 마이스 산업 단지를 포함해서 이 주변이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메머드급 이런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런 강남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위치한 송파구 또 서초구까지 이 세 곳이 이곳을 필두로 해서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려볼 수 있다. 이렇게 느낄 만큼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곳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축구장 면적의 11배 규모로 조성이 되고요. 이 안에는 또 GBC 50층의 3개 동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또 마이스 산업단지, 잠실의 마이스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어서 숙박과 업무, 컨벤션, 공연장 등이 구성이 되어지고 또 탄천 해수변 공원 또한 또 새롭게 뒤바뀌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발생되는 생산 유발 효과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4만 명의 또 고용 창출과 또 120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그 안에서 첫 번째 바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바로 GBC라고 일컫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과거에 이런 강남 삼성동의 노른자 부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현대차에서 이러한 부분들 과거에 10조에 매입을 했었죠. 그 당시 때 매입했던 가격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입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현대차 승리자가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재 매매 가치 약 22조 원을 넘는다는 그러한 예측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만 확인해 보더라도 이곳이 갖는 위치가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호재 또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 기존에 105층의 높이로 해서 굉장히 큰 건물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현대차와 서울시의 방향이 50층의 3개 동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안에 또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등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고요. 또 중요한 점은 바로 현대 15개 계열사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강남구의 지금 근무 인원들 약 95만 명 이런 것으로 보이나 이곳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많은 우수 인력들 들어서게 되면은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 265조 원에 달한다. 그로 인해 이런 굉장히 많은 이런 고용 창출 인원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GBC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교통이 주는 호재. 바로 현대차 GBC 건물 아래로 지하 도시가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코엑스가 또 지하로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지하 도시가 건설이 되게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하 1층에서부터 지하 6층까지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도 구성이 되어지면서 공항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과 또 버스 환승 센터까지 또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곳으로 GTX A 노선과 또 C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A 노선 같은 경우 착공이 됐죠. 지금 파주에서부터 내려오는 라인들이 삼성역을 또 들어오게 되고요. 또 양주에서부터 내려오는 GTX C 라인 공교롭게도 현대건설에서 지금 컨소시엄을 일으켜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갖는 위치가 또 굉장히 또 탁월하다. GTX A 노선과 C 노선 두 노선만 들어오는 걸 보더라도 이곳이 갖는 입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GTX의 KTX, 위례 신사선 등 이곳이 앞으로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일일 약 63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의 허브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지금도 강남 굉장히 편리한 교통의 환경이 생기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부터 이곳 삼성동까지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요소가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면 더 많은 인구가 이곳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만큼 굉장히 큰 공사 그리고 개발 호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던 이런 신분당선의 연장 소식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까지 현재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서 신사역까지 추후에 또 연결이 되어지고요. 추후 2단계 사업으로 용산, 그리고 용산을 지나 서울역, 삼성까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선호할 수 있는 업무지들만 지나간다는 점, 그중에 또 이곳 강남역, 바로 역삼역 바로 한정거장 거리입니다. 그곳에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성이 더더욱 확대되어지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 A 노선과 C 노선이 바로 이곳 삼성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삼성역 굉장히 그만큼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례 신사선, 강남의 접근성은 굉장히 좋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대중교통의 요소로 인해서 접근성이 조금은 떨어졌던 이런 위례 지역 같은 경우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더더욱 좋아지는 부분들까지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욕심이 나실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강남구 역삼동이고요. 자, 오피스텔인데도 개발 호재를 좀 강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월세뿐만이 아니라 시세 차익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건지 가격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만나볼 현장 같은 경우는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의 형태는요 원룸의 형태와 또 1.5룸의 두 가지 타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대 3억 3천에서 4억 8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예상 전세 금액 2억 6천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된다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월 100에서 150의 수입 창출 가능하겠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7천에서 1억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소형 오피스텔 주목해보고 왔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호선과 4호선 함께 지나는 창동역 부근이고요. 방 3개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볼게요. 가격 볼까요? 자,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강북으로 넘어왔습니다. 강북에서는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도봉구, 창동역 역세권 가볼게요. 자, 창동역 부근에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지 요즘 창동역 가보면 어떨까요? 네, 새롭게 변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이런 서울시에서 부족했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지역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던 지역입니다. 주변 지역, 노원과 창동,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 건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는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베드타운의 이미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한 기반 시설들, 열악한 문화 환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이지만 지금 황홀 탈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부터 시작했던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간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이러한 도봉구와 또 노원구, 굉장히 이런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봉구 공시지가 상승률 살펴보더라도요, 26.19%로 5위를 차지한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노원구 34.66%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도봉구와 노원구가 5위와 1위를 차지한 점만 봐도 이곳이 갖는 가격 상승 굉장히 무섭게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이곳이 오르진 않겠죠. 그만큼 입지와 호재가 뒷받침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동역 같은 경우는요, 4호선과 1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노원역을 통해서도 또 이곳 역시 더블 역세권, 7호선을 이용해서 의정부와 또 강남까지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창동 3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서울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해 그에 걸맞는 개발 호재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노원의 학원가와 또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굉장히 탁월합니다. 기본적인 이러한 영화관, 백화점, 이러한 인프라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또 창동 주변으로 우수한 학군, 초중고 우수한 학군들이 굉장히 또 잘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도 굉장히 또 편리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죠. 예전부터 학교도 많고 그리고 생활하기에 정말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예전에 창동역이 베드타운이라는 생각이 났다면 요즘의 창동, 앞으로의 창동이 궁금하거든요. 개발 호재 혹시 어떤 게 기대가 될까요? 네,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 서울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동 3개, 이런 경원축을 중심으로 해서 창동의 차량 기지와 또 주변의 가용지까지 포함해서 지역 고용 기반, 말 그대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통근 기능을 또 흡수하고 이러한 자족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이 되고 있습니다. 자족성을 키워나간다, 이러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이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서울 수도권 동북부에 이런 신경제 중심지로 변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서울 아레나를 필두로 해서요,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 그리고 복합 환승 센터가 구성이 되어지면서 또 이런 창업 시설을 위한 이러한 시설들, 기반 시설 등이 계속해서 들어서게 된다. 또 이러한 창동과 노원을 연결하는 동서간의 교량까지도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중랑천, 굉장히 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변 공원 또한 또 조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이런 서울 아레나, 이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K-팝의 위상은 지금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무섭게 또 그 오름세가 무섭게 치고 오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러한 서울 아레나가 건설이 된다면은 이곳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K-팝 콘서트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 안에는 약 2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좌석이 구비가 되는데요.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 도봉구 창동을 방문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이런 상권의 확대, 그리고 주변의 집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중형 공연장 2,000여 석과 또 대중음악 지원 시설 등이 또 구성이 되어집니다.
또 그 옆으로는요, 창원 및 문화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부터 49층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런 창원 및 문화산업 단지 건설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곳에 카카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300여 개의 문화 기업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2,500여 명에 이르는 우수한 인력들이 이곳으로 곳곳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큐브라고 일컫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말 그대로 이곳에서 시드큐브 이러한 부분들이 주변 지역에 이런 문화 콘텐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씨앗들, 이곳에서 계속해서 자라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이런 창원 및 문화산업 단지가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이런 씨앗 상자에서 이런 생산되는 이런 문화 콘텐츠들,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생성되는 콘텐츠가 주변 지역으로 유통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아까 말씀드렸던 약 2만여 석의 이런 서울 아레나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또 제가 자독성을 키워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이 주변 지역에 소비가 되고 유통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로 인해서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져서 글로벌 음악 도시로서 도약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창동 민자 역사가 또 새롭게 복합환승센터를 더 겸으로 해서 새롭게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과거에 11년 동안 멈춰있던 이러한 도봉구 창동 이런 부분들 민자 역사 보셨을 거예요. 철골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부분들 10여 년 동안 방치가 되었었죠. 하지만 디오트에서 이곳을 앞으로 새롭게 개발시켜 나간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GTX의 이런 환승센터까지 같이 구비가 된다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으로 또 이런 과학관까지 또 조성이 되어지게 되고요. 또 그 건너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중랑천의 수변공원 반대편 이런 창동의 차량 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새롭게 탈바꿈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창동의 차량 기지 같은 경우 지금 4호선이 진접선까지 연결이 되어지면서 창동의 차량 기지가 남양주 쪽으로 이전을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올해 원래 연말에 개통이 될 계획이었지만 조금 연장이 되어서 내년 초에 4호선의 이런 확장까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동의 차량 기지와 그리고 도봉의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곳이 의료와 바이오 메디칼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도 탈바꿈이 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곳에 굉장히 많은 이러한 의료와 바이오 메디칼 시설 들어오게 되고 주변 지역에 이러한 새로운 이런 업무지와 상업지가 계속해서 드러서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 계속해서 도봉구 창동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바로 이곳 도봉구 창동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GTX 신호선 위쪽 덕정에서부터 아래 수원으로 이루어지는 라인들, 이러한 굉장히 수도권의 광역 철도망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요, 서울 강남권 안에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창동 앞으로 삼성동까지 강남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광역 철도망이 이곳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 지금 새롭게 추가된 노선들 왕십리, 인덕원, 의왕 지역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이러한 가격 상승이 무섭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착공이 되어지고 추후에 완공이 된다면 현재 시점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금 하계IC에서부터 삼성동 이런 IC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영동대로 이런 환승센터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기존에 있던 이런 라인들의 굉장히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막히던 부분들이 지하로 차도가 뚫리면서 주변 지역 직주 근접에 뒤지지 않는 그 위상을 도봉구 창동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임장활동 통해서 주변의 입지와 개발 호재 분명히 한번 잘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에 대체할 수 있는 24평형이 될 수 있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요. 금액대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대 예상 금액 3억 7천에서 3억 7천5백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예상 실투자 금액 4,500에서 5,5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 금액 1억 6,700에서 1억 7천만 원,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억에서 2억 5백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단순 주거지를 넘어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하는 도봉구 창동의 쓰리룸 주택 만나봤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과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일단 매주 화요일에는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무료 세미나는 매주 일요일입니다. 서울의 재개발 지역 분석을 도와드리고 소액 투자의 방법까지 무료로 공개해 드린 자리니까요. 02-315-3회-2668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이곳에 들어오셔서도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더욱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